안녕하세요. 청구예별과 조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00명 정도 상담을 해오고 있네요. 무척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외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아직도 많이 고전문투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근데 최근에 매우 흥미로운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의 내담자한테 카톡으로 굉장히 흥미있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분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그분이 저의 영상만 보시는 게 아니고 다른 유튜버의 영상도 보시고 인터넷에 있는 칼럼이나 블로그에서 많은 조언을 얻어서 그의 이별 극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뭐 고무적인 현상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천국님의 이론을 상당히 선호하고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보고 있는데 다른 유튜버의 영상들을 보면 천국님의 영상과 반대되는 견해도 있고 또 그분들의 이론이 지론이 가끔은 혼란스럽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해석을 해주시겠냐라는 그러한 어떤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흥미로운 어떤 지론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 재해를 위해서는 기다리고 노 컨택을 하지 않고 잡는 것이 유리한 상황, 오히려 잡아서 매달려서 재회를 신청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그러한 지론이 있더라라는 어떤 주장이었는데, 물론 이러한 생각을 왜 하시냐, 노 컨택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바가 이거였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주장하시길 상대가 자존감이 낮을 경우, 그리고 상대가 리바운드가 없을 경우, 그리고 상대와 연애를 했을 때 본인의 어떤 연애 프레임이 높았을 경우에는 노 컨택을 하기보다는 잡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펼치더라. 제가 자세히 그분의 영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이 세 가지 어떤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분이 왜 이러한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연애의 어떤 매력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노 컨택을 하기보다는 잡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확실히 틀린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연애를 하다 보면 연애 프레임, 즉 갑을 관계라고 하죠. 이제 프라이즈와 시커의 어떤 개념인데 내가 프라이즈였다. 즉 내가 갑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애 프레임의 상대적 관계는 언제나 변동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갑이지만 어쩔 때는 내가 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별을 당했다는 것은 나의 프레임이 낮아진 것입니다. 나의 프레임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프레임을 유지하는 사람이 이별을 당하지 않습니다. 늘 고프레임을 유지하다가 이별을 당했을 때는 저프레임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죽이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분과 그리고 그녀와의 연애가 힘들기 때문에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내담자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주장을 잘 펼쳐보면 결국에는 매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 남자를 2년 동안 사귀면서 늘 1년 11개월을 좋아했지만 나머지 한 달 동안에 무척 힘들었다. 그거는 예전부터 어떠한 이슈가 있어 왔는데 그 마지막 한 달 동안에 깊이 고민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라는 것은 서서히 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언제나 고프레임을 유지하고 상대는 언제나 저프레임을 유지하는 일관성을 가지기는 힘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연애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확실히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바운드. 리바운드가 없을 때는 노 컨택보다는 잡아서 재회를 시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리바운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경우보다. 그러면 노 컨택 이론 자체가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어떠한 케이스죠. 노 컨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론이 돼버리잖아요. 즉 리바운드가 있을 때만 노 컨택을 해야 한다라는 지론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십니다. 상대가 자존감이 낮고 내가 자존감이 높았을 때는 노 컨택보다는 내가 상대를 잡아야만이 재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것도 전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 자존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해석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은가요? 왜 상대가 나보다 자존감이 낮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다 자존감이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문명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언제나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경쟁 체제에 있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명사회에서 내가 자존감이 높다, 상대가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 이론도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봤는데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 그분이 선생님, 즉 천공의 노카운텍 이론과 매우 유사한 어떤 지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어떤 특정한 영상에서 자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하십니다. 그 영상이 무엇이었냐? 저의 내담자가 그분의 영상을 봤을 때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어떤 영상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 그분이 노 컨택보다는 어떤 재회를 시전하는 어떤 문자를 보내거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재회를 하는 기법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설득하는 과정에서 미래형보다는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서운함을 표현하기보다는 불편함을 표시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기준이 될까요? 자, 서운함이나 불편함이나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그리고 어떤 자기가 상대한테 이 감정을 표현하면서 매달린다는 기준은 미래형으로 하면 설득력이 없고 과거형으로만 하면 설득력이 된다는 말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해하기. 제가 여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내담자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래형이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고 과거형은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러한 표현 방식이었다고 저희 내담자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제가 노 컨택 이론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no contact forever를 하자고 제가 주장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우리가 대화가 시전이 될 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진행을 시키다가 어느 기점에서 자연스럽게 재회가 되는 과정을 저는 선호하고 그 과정에서 물론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이 사회적인 관계는 상당히 친밀도가 다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 관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가 상담에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분석하고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관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이 관계 얘기를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언제 이것을 얘기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얘기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라는 것은 그들만의 관계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다이나믹에서 독특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과거로 얘기하는 것이 좋고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게 나쁘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난해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제가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내담자께서 저한테 Q&A 한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유익한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